손흥민이 메시 앞에서 패스 축구 교실을 열어젖힌 순간 현지 팬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메시 앞에서 손흥민이 패스가 무엇인지 보여줬다 는 감탄이 쏟아졌고, 메시의 마이애미를 정면으로 흔들어 놓은 손흥민의 냉정한 판단과 기술의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2026 시즌 MLS 1라운드 개막전 2월 22일 한국 시간에서 LAFC는 지난 시즌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와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는 MLS 사무국이 흥행카드로 동부의 메시 vs 서부의 손흥민을 전면에 세우며 빅 이벤트로 성사된 무대였죠. 그 열기는 경기장 선택부터 달랐습니다. LAFC의 홈 약 22,000석 대신 최대 7만 명 이상을 품을 수 있는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으로 장소를 옮기는 이례적 결정이 나오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이 경기 스케일이 다르다는 화제가 커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은 이미 몸 상태 논란을 지워버렸습니다. 프리시즌 결장으로 컨디션 이상설이 고개를 들었지만 CONCACAF 챔피언스컵 16강 1차전 레알 에스파니아전에서 전반에 한 골 3도움을 몰아치며 나는 준비됐다 는 답을 그라운드에 적어냈죠. 반면 인터 마이애미의 메시는 프리시즌 도중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근육 문제로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며 MLS의 흥행 설계도에도 금이 가는 듯했습니다. 실제로 ESPN에 따르면 메시는 2월 7일 바르셀로나 SC와의 친선 경기에서 선발로 뛰었지만 58분에 교체된 뒤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부상 여파로 MLS컵 디펜딩 챔피언 마이애미의 개막전 그리고 손흥민의 LAFC와의 빅매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는 보도가 나오자 기대를 품고 있던 팬들은 한꺼번에 숨이 꺼진 듯했습니다. 손흥민과 메시가 같은 그라운드에 서는 장면을 꼭 보고 싶었는데 라는 탄식이 곳곳에서 새어나왔죠. 그런데 분위기는 곧 반전됩니다. 햄스트링 문제로 실전 출전이 흔들리던 리오넬 메시가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고 원정 준비를 마치며 LAFC전 출격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 대결은 다시 미국 축구의 초미의 관심사로 불붙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1시간 전 공개된 선발 명단에 손흥민과 메시의 이름이 동시에 찍히는 순간 관중석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기다림이 환호로, 의심이 확신으로 뒤집혔습니다. 드디어 성사됐다 는 말이 파도처럼 번지며 세기의 맞대결은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킥오프와 동시에 인터 마이애미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손흥민에게 공이 닿기 전에 끊겠다. 강한 전방 압박과 촘촘한 간격으로 LAFC의 첫 연결고리를 흔들며 손흥민을 경기 밖으로 밀어내려 했죠. 공방전이 이어지던 전반 5분, 손흥민에게 결정적 기회가 찾아왔지만 스텝이 살짝 꼬이며 골로 이어지지 못했고 관중의 탄식이 한 박자 늦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면을 붙잡고 터치가 문제다, 저건 넣었어야 한다 는 식의 내려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을 욕하려고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고 되받아쳤습니다. 동시에 메시 역시 전반 내내 볼을 빼앗기고 패스가 어긋나는 장면이 적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외면한 채 손흥민만 겨누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따라붙었습니다. 이 경기는 애초에 한 명의 실수로 재단할 수 있는 판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지우려는 압박과 대응이 맞물리는 체스판에 가까웠으니까요. 전반도 끝나기 전에 딱 한 장면만 보고 트집이라니 대체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는 조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황당한 시비의 정면으로 일침을 놓듯 손흥민이 곧바로 답을 내놓습니다. 전반 36분 오른쪽에서 쇄도하던 마르티네즈에게 그림 같은 공간 패스를 꽂아 넣었고 마르티네즈는 왼발 슈팅으로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LAFC가 1-0으로 앞서 나가는 순간이었죠. 이 장면을 본 팬들은 손흥민은 그냥 축구를 잘하는 선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메시 앞에서 패스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것 같다 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팬들 역시 공간으로 찔러 넣는 킬패스가 메시에 못지않다, 정말 자랑스럽다 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그 패스의 핵심을 공이 연결되기 직전 동작에서 찾았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압박을 걸어오자 손흥민은 공을 잡은 뒤 그 자리에서 180도 회전으로 시야와 각도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만약 그 순간 성급하게 전진하려 했다면 수비수의 발에 걸려 흐름이 끊겼을 가능성이 컸다는 분석이죠. 손흥민은 회전과 동시에 이쪽에서 쇄도하던 마르티네즈가 완전히 노마크라는 것을 확인하고 슈팅이 가능한 지점으로 정확히 배송하듯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이 패스를 못한다 는 말이 있었지만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손흥민의 패스가 월드클래스급이라는 걸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손흥민의 미친 킬패스로 LAFC가 1-0 리드를 잡자 도스산토스 감독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포효하며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기쁨을 온몸으로 터뜨렸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골을 꽂아 넣자마자 곧장 손흥민에게 달려갔고 두 사람은 미리 맞춰둔 세리머니를 꺼내 들며 관중석에 미소를 선물했습니다. 마치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약속된 합이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었죠. 반면 벤치의 표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손흥민의 킬패스가 선제골로 이어지는 순간 수아레스는 얼굴이 굳어졌고
지금 이게 정말 벌어진 일인가? 라는 듯한 반응이 역력했습니다. 마스체라노 감독 역시 실수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바꿔버린 손흥민의 냉정함을 바라보며 얼굴빛이 굳어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추가 시간에도 LAFC는 다시 한번 마르티네즈에게 결정적 찬스를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도 마르티네즈는 앞선 장면과 비슷하게 왼발로 같은 결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엔 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다소 과장 섞인 비유로 토트넘 시절 존슨이 손흥민이 만든 찬스를 계속 놓치자 손흥민이 한쪽만 보고 차는 습관을 심어준 것처럼 마르티네즈도 지난 시즌 결정력 아쉬움이 많았는데 손흥민이 왼발로 반대쪽을 겨냥하는 매크로를 장착시킨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상대 골키퍼도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은 코스로 같은 타이밍의 슈팅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읽힌다. 매번 똑같이 차는 공을 계속 막지 못할 리는 없다. 는 경고도 덧붙였죠. 즉, 정답이었던 선택이 패턴이 되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전반을 0-1로 마친 두 팀이 후반에 들어서자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메시는 동료들과 함께 그라운드로 들어오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고 팬들은 그 표정만으로도 인터 마이애미 쪽 공기가 가볍지 않다. 는 걸 직감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동점골로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라인을 올리고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LAFC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72분 부안카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스코어는 2-0. 이때 일부 팬들은 메시가 손흥민에게 밀린다고? 라며 충격을 드러내면서도 곧바로 손흥민 진짜 잘하긴 한다. 는 말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원하면 여기서부터 후반전 전술 포인트 인터 마이애미의 압박이 왜 무뎌졌는지 LAFC가 어떤 방식으로 두 번째 골 장면을 열었는지를 장면처럼 이어서 더 날카롭게 다듬어 줄게요.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중앙으로 내려와 공을 받으려는 움직임만으로도 상대 수비수 2명이 따라붙었고 그 순간 부안카 쪽에 공간이 열렸다. 고 짚었습니다. 즉, 이건 즉흥이 아니라 서로 약속된 플레이라는 겁니다. 전반에 손흥민에게 한 방을 맞은 상대가 후반에 이번엔 손흥민부터 끊자. 는 심리로 수비의 초점을 그에게 고정시키면 그 집중이 만들어낸 빈틈으로 부안카가 침투해 골을 완성하며 상대를 가라앉힌다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이 전술이 가능한 이유는 손흥민이 단순히 공을 잘 차는 공격수가 아니라 세계 정상급 역습 공격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의식하는 순간 그 자체가 LAFC의 무기가 됩니다. 손흥민은 공을 받지 않아도 상대의 시선을 끌고 상대의 시선이 쏠리는 곳마다 LAFC의 칼날은 다른 방향에서 번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80분 무렵에도 부안카에게 다시 한번 결정적인 찬스를 밀어넣으며 사실상 추가 어시스트를 예약하는 듯했지만 부안카의 슈팅이 크게 뜨며 말 그대로 홈런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저건 들어갔어야 했다. 는 아쉬움을 삼켰고 손흥민의 번뜩임이 스탯으로 찍히지 않은 장면이 더더욱 아깝게 남았습니다. LAFC의 도스 산토스 감독은 스코어가 2-0으로 굳어지던 후반 89분 손흥민에게 휴식을 주며 오르다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다는 부안카의 패스를 받아 마무리까지 해내며 경기는 결국 3-0 손흥민의 LAFC가 완승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은 솔직한 속내를 꺼냈습니다. 경기 전에는 메시가 손흥민을 압도할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야기가 달랐다는 거죠. 메시가 부상을 안고 뛴 영향인지 동료들의 호흡이 기대에 못 미친 탓인지 이유는 갈릴 수 있어도 이 경기 하나만 놓고 보면 손흥민이 메시를 압도한 경기였다는 반응이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팬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원래는 메시가 손흥민을 압도할 줄 알았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90분이 지나고 나니 이유가 무엇이든 메시가 부상을 안고 뛰었는지 동료들이 기대에 못 미쳤는지 이 경기만 놓고 보면 손흥민이 메시를 압도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중요한 건 메시가 누구냐가 아니라 오늘 경기에서 누가 더 많은 문제를 만들었고 누가 더 많은 해결책을 제시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손흥민은 상대가 그를 막으려 할수록 다른 공간에서 LAFC가 치명적이 되도록 설계해냈습니다. 메시는 한순간을 마법으로 바꾸는 예술가라면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한 경기를 시스템으로 바꾼 설계자였습니다. 상대의 집중을 자신에게 묶어두고 그 묶인 집중을 공간으로 환전해 동료에게 배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손흥민 개인의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라 LAFC라는 팀이 올 시즌 어떤 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고편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히 뛰어난 윙어가 있는 팀이 아니라 전술의 중심에 손흥민을 세워 상대의 선택을 강제하는 팀. 그 선택이 쌓이면 결국 상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반의 트집은 경기의 흐름 속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축구는 결국 스스로를 증명하는 스포츠입니다. 한 번의 미스터치로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지만 한 번의 킬패스는 비웃음을 침묵으로 바꿉니다. 한 번의 실수로는 서사를 만들 수 없지만 상대 수비 전체가 한 선수의 움직임에 흔들리는 장면은 그 자체로 서사입니다.
손흥민은 그 서사를 오늘 경기 내내 썼고 마지막엔 3-0이라는 커다란 제목으로 독자들의 기억 속에 박아 넣었습니다. 만약 LAFC가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그들은 개인기의 폭발로만 승리하는 팀이 아닐 겁니다. 구조로 이기고 합으로 이기고 상대의 심리를 흔들어 이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을 겁니다. 그가 공을 잡는 순간이 위험한 게 아니라 그가 공을 잡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이미 위험하니까요. 그 가능성 때문에 상대는 먼저 움찔하고 먼저 끌려가고 먼저 틈을 내줍니다. 어쩌면 관중석 어딘가에는 MLS를 처음 본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경기 후 집에 돌아가 스탯을 외우지 않을 겁니다. 대신 한 장면을 기억하겠죠. 손흥민이 몸을 돌려 압박을 지우고 보이지 않던 길을 열어 공을 정확히 꽂아 넣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나는 뭔가 특별한 걸 봤어. 그게 바로 손흥민이 만든 밤의 진짜 결말입니다.